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약속했었던 21일 만에 시나리오 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이 책은 21일이고 그 전에 준비 단계와 이제 부수적인 설명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30여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매일 올라가는 영상과 함께 어떤 아이템을 쓸 것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계셨죠? 저와 함께 열심히 매일매일 글 쓰는 연습 짧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은 제가 출연하지 않는 영상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1일 만에 시나리오 쓰기 이 책의 구성을 볼게요. 모든 글은 준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이 책에도 당연히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과 함께 21일 동안 글 쓰는 단계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글 쓰는 과정 동안 어떤 부분이 힘들 수가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찬찬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글 쓰시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글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글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못 쓰는 사람인가? 라는 것도 10편 정도의 글을 써보신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제가 하는 강의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10편을 쓰고 나서 결정해라. 근데 10편 정도 쓰고 나면 알게 돼요. 내 글이 왜 안 됐는가? 그러면 1년에 한 편씩 쓰면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편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 같은 전업 작가들은 1년에 한 편을 쓰지 않죠. 여러 편을 작업을 하거든요. 최소 4작품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습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4작품 이상을 하게 되는 그 기성 작가들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글을 쓰기 전에 단계를 엄청 많이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빨리 글을 행동으로 옮겨서 써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없다면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면 글이 나아질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수정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속 영화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쓸 건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요. 마음속 영화 기법이라고 비기킹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음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쓰고 그런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면서 고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내면이라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이 의식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진정으로 쓰고 싶어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을 못 쓰는 거 아닐까? 내 글이 될까? 라는 의심과 난 시나리오를 써본 적 없는데 라는 그런 낯설음을 모두 극복하고 가슴으로 곧장 달려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가슴에 한번 맡겨보세요. 일단 글쓰기는 가슴과 머리 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신분열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미 느끼고 있는 가슴의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종이에 옮기는 정신의 측면, 머리의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우뇌와 좌뇌, 의식과 무의식, 분석력과 직관력을 정신없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본래 어느 정도 분열적인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은 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무엇을 써야 할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작가의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4가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탐구, 창조, 결정, 실행입니다. 일단 탐구라는 것은 널리 살펴보고 조사하고 질문하고 직접 발견하고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살면서는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쓰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창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온갖 소재를 가지고 놀아보기도 하시고 흔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거꾸로도 보고 아무런 제약 없이 생각도 해보면서 새로운 방식
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각도로 나만의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창조의 과정에서는 내가 다각도를 보고 모든 것들 보지만 거기서 나에게 다가오는 무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이야기, 이 사안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갈고 닦을 거예요. 내가 보는 방향과 맞지 않은 것들은 전부 없애는 선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초보 작가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느꼈던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야기가 우후죽순으로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로버트 맥기 선생님은 주도적 아이디어라고 해요. 모든 신에서 주도적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다. 라는 거죠. 좋은 작가나 감독들은 그런 주도적 아이디어들을 메인 인물들이 꼭 구현하도록 그와 관련된 생각과 이야기와 행동들을 보여주도록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결정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주도적 아이디어와 소재를 헷갈려 하거든요. 주도적 아이디어는 내가 이 사안을 보는 태도예요. 이 사안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으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의견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들을 정한 다음에 이제 쓰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의 영화가 실제 시나리오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데 이 방식을 순서대로 이제 지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한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과정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은 글을 쓰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식을 춤추듯이 오가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슴에 맡겨가면서 시나리오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 영화라는 것은 그럼 내 마음에 맡기면 되는 것인가? 아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하지만 영화라는 것은 사실 기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그것을 작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머리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머리는 가슴의 활동을 조금 방해하기도 하고 자신이 조종대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뒤섞기도 한다는 거죠. 마음속 영화 기법은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 여러분의 가슴마저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영화를 위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좋은 이야기로 바꿀 것인가? 먼저 스토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스토리는 처음, 가운데, 끝을 가지고 있죠. 그 구조화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로 쓸 때는 그것이 영화의 형식, 즉 시나리오의 형태에 맞도록 만드시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그럼 머리가 해야 되는 것, 이 구조,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따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9분짜리 영화 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이 9분짜리 영화는 시나리오 120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 30페이지, 45페이지, 60페이지, 75, 90, 120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구조보드라는 것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서도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게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막이라는 것,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작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들, 기폭제, 절망의 순간, 중간점, 이막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9분짜리 영화. 그 다음 2페이지짜리 영상. 영화를 쓰는 작가들이 바로 시나리오 형식을 무서워하는데 내 영화를 2장짜리로 한번 요약해서 적어보라는 거. 아직 형식이 넣기 전에요. 사실은 형식이 제일 쉬운 거죠. 정해진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장짜리 영화를 쓴다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축소해서 적을 수 있을까? 기승전결이 있는 2장짜리 이야기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분 작가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8분 작가라는 방법을 자기가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내 나이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지만 난 젊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 스스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씩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맞닥뜨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찾아내는, 어쨌든 그것을 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도 있어서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도 저희와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약속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준비가 끝나고 나면 날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참여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과정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1일 동안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찬찬히 찾아보면서 다음 영상 때, 내일부터 시작할 아이디어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이 책, 여러분들께는 저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가 함께라면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내일부터 어떤 영화를 쓸 것인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함께 쓰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